국민의당에 모인 우리 모두는 열의 암호, 마찬가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미약하더라도 도와주십시오. 기여는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불꽃을 다시 살리자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그때마다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김한길 의원 선거 불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제는 눈 감아도 난 너를. 네, 저희 정치데스크 뚝심 있는 기자 최석호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자, 최 기자. 예. 안철수 후보 결국은 김한길 전 대표에게 구원의 손길을 또 내미는 건가요? 네, 4월 4일에 후보로 발표가 됐죠.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 경선이 끝난 후에 김한길 전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장시간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해달라. 그리고 대선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한길 전 대표에게 사실상 화해의 제스처를 요청을 한 겁니다. 지난 4.13 총선 직전에 갈라섰던 두 사람은 이번 안철수 후보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다시 합칠 것이다. 이러한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두 사람, 지난 총선이었죠. 지난해 4.13 총선을 놓고 약간 의견 충돌을 벌이면서 갈라섰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올까요? 우리 당만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기존의 거대 양당 구조를 깨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론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당시에도 김한길 전 대표는 연대를 하자, 민주당과 연대를 하자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 자강론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김한길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건데 최석호 기자, 이번에 어떤 효과를 좀 노리는 걸까요? 예, 우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때 이제 강철수라는 별명이 붙었죠. 나는 자강론으로 간다. 그래서 강철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을 시도함으로써 좀 더 전략가 김한길을 통해서 이제는 리더십 부재라는 어떤 오명을 얻었던 안철수의 이미지를 좀 더 깨끗이 씻어내고 좀 더 앞으로 나가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석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다고 너무 이렇게 의미를 잘 부여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현수 기자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항상 경선 끝나고 나면 잡음이 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과거 이제 뜻을 달리했던 그 정치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한다, 통합의 이미지에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또 통합 외에 사실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면 보통 참신한 인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좀 참신성에선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땐 좀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최석호 기자, 지금 김한길 전 대표에게 손길을 내밀었다 하면 선대위 참여가 확실시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직책을 좀 맡길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이제 물밑 접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 결과 그렇게 됐고요. 김한길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 혹은 인재영입위원장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선대위원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 의석이 40석인데다가 김한길 전 대표라는 어떤 전략통, 그리고 어떤 그 의원들 간의 인맥이 굉장히 탄탄해서
기만길계 의원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좀 더 그러한 조직력을 끌어모으려는 그 중간에 김한길 전 대표를 한 자리에 차지시키려는 그러한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김한길 전 대표가 어떤 직책을 맡을지는 잠시 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 하면 또 이분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네, 김한길 전 대표가 나오면 부인인 배우 최명길 씨도 또 선거판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는 게 우리 최석호 기자의 분석인 것 같은데요. 최 기자, 이거 말고 또 하나 단독 취재한 내용 있죠? 뭐죠? 예, 국민의당 선대위가 이제 모습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는 말씀이겠죠? 일단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손학규 국민주권회의 의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에는 이 또한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꼽힙니다. 그런데 주승용 원내대표, 사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포함이 됐는데 이 주승용 원내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총괄본부장을 맡을지에 대해서 약간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최석호 기자가 단독 입수한 저 문건 선대위 구성 내용인데 손학규 전 대표랑 박지원 대표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나머지 그 중요 인물들을 각 지역별로 또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원내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서한환 기자, 지역별 저희 전략을 보면 어떤 걸로 보입니까? 이거 인사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역을 어떻게 배치됐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현역 의원들의 활동 지역을 분배를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이 수도권을 총괄을 하고 또 박주선, 주성용 원내대표가 아까 광주와 전남, 또 정동영 의원이 전북을 총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래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강하게 흐름을 끌고 가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울경은 이상돈 의원이 맡고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인 이철현 의원이 경기 지역을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차떼기 문제를 빚었던 송기석 의원은 제주 지역에 배치를 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